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소프트웨어 및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보관법 중에서 스플라인 보관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스플라인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라그랑주 보관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스플라인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지점이 있으면은 여러 개의 지점에 대해서 어딨죠? 어, 여러 개의 지점을 통과를 이제 하는 다항식을 세운다고 했을 때 점이 많아지면 점이 많아질수록 다항식의 차수가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항식의 차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보관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지만 또 차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룽게 현상이라고 구간의 마지막 구간, 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값들의 진동이 크게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차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스플라인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자, 스플라인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구간을 잘라서 두 개 또는 세 개 아니면 네 개 정도 되는 점들을 이용을 해서 저차다항식으로 만들어서 이 구간별로 다른 다항식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는 것처럼 fx x1하고 x0하고 그 다음에 x1 구간일 경우에는 f에 대한 첫 번째 f1에 대한 방정식을 다항식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거고 x1하고 x2 구간은 또 이제 f1 그 다음에 x2하고 x3는 f2 자 이런 식으로 각각 구간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함수를 적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에서의 그 라그랑주 보관법에 대해서 복잡하게 고차 다항식을 풀 필요는 없고요. 대신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구간별로 이 구간부터 이 구간은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그래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스플라인 보관법 1차는 뭐 선형 보관하고 똑같으니까 2차 스플라인 보관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자, 그럼 2차 스플레인 보관법의 진행 단계는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조건 1, 2, 3, 4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매트랩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조건 1에 의해 가지고 점이 이제 4개의 점이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그때 각각의 좌표는 3, 3.4, 3, 4.5, 7, 9. 그 다음에 그때 y에 대한 측정값은 2.5, 1, 2.5,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건 1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어떤 함수를 4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각각의 요 함수값은 내부 저점에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함수들의 계수 어디 있죠? 함수가 이렇게 어, 0부터 x0부터 x1까지는 f1, x1부터 x2까지는 f2, x2부터 x3까지는 f3. 그다음에 각각의 계수는 a1, b1, c1, a2, b2, c2, A3, B3, C3. 자, 요 값에 대한 요 각각의 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요 각각의 지점을 조건에 맞도록 입력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연립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A0, A1, A3, 그 다음에 A1, 2, 3, B1, 2, 3, C1, 2, 3에 대한 9개의 미지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9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조건의 1, 2, 3, 4에 해당되는 연립방정식을 다 풀게 되면은 미지수가 여러 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다 배열을 해가지고 이런 행렬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행렬식을 한번 우리가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 연립방정식을 보고 값을 입력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 행렬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건 1, 2, 3, 4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행렬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A는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4.5 그 다음에 1.0 0 0 0 0 0이 몇 개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상당히 보기가 번거롭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복잡한 행렬을 손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variable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자, 변수 에디터입니다. 자,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엑셀처럼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시연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건데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B라는 행렬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빈 행렬을 하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B라고 하고 엔터를 한번 딱 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크기가 0 곱하기 0인 빈 행렬이 공행렬이라고 얘기하죠. 빈 행렬이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B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B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 창에 B라고 하는 행렬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행렬의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건 1, 2, 3, 4에 맞도록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만든 행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숫자만 넣는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만 입력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한번 이 부분을 세워가지고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입력이 다 이미 되어 있으니까 커맨드 창에 가가지고 여기 A라는 저는 A에다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 이렇게 변수 에디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이 다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커맨드 창에 가가지고 여기에 A라는 행렬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B에다가 입력했으면 B라고 치면 되겠죠. 자, 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실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하고 동일한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미지수 AX는 Y값, 요 Y값을 입력을 해봐야겠죠. 자, Y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니까 한 줄짜리니까 굳이 이렇게 변수 에디터에서 작업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저도 미리 입력을 했는데요. 자, 이걸 저도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보게 되면 Y는 여긴 B라고 했는데 Y라고 할게요. 자, 1, 1, 2.5, 2.5, 2.5, 0.5, 그 다음에 0, 0.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로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행렬 연산할 때 행이 있고 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 연산하려면은 행이 8개의 행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그냥 얘는 열 단위로 끊어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간편하게 이렇게 열 단위의 행 단위의 행렬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A하고 자, Y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AX는 Y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의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행렬을 이용한다고 하면 연립방정식을 쉽게 취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역행렬 AX는 A의 역행렬 IMVX 그 다음에 곱하기 Y 형태가 결국은 연립방정식의 해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간편하게 한번 사용하는 연산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나누기 연산자가 요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을 나누는 연산자가 되겠죠. 자, 근데 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 연산자도 있습니다. 자, 이 연산자는 뭐냐면은 엔터 위에 있는 키 보시게 되면은 원화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매트랩이나 옥타브에서는 파이프 표시를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다른 형태의 나누기 표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자, 역행렬을 구해서 나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게 되면 inv a에다가 자, y를 이제 곱하게 됐을 경우에는 값이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 값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에 보이게 되는 것처럼 B1부터 C1, A2, B2 각각에 대한 요 개수들의 결과값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값하고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 있는 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자, A에다가 자, 아까 나누기의 반대 방향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도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행렬의 역행렬의 연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나 밑에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A부터 A123, B123, C123에 대한 개수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수를 구했으니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프는 여기 보는 것처럼 각각의 구간에 맞도록 각각의 개수에 따른 다항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F1, 2, 3에 대해서 개수가 A123, B123, A123, B123, C123이 됐었죠. 자, 그럼 요 값들을 각각 방금 구한 값끼리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줘서 나온 함수가 이렇게 3개의 함수가 나왔고 각각은 2차식 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0이니까 2차식의 개수가 0이니까 1차식에 대한 함수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각각을 함수를 3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행에 있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F1, 2, 3을 익명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X1, 2, 3에 대해서 구간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구간은 지금 3.3부터 4.5 구간 같은 경우에 린스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100개의 점으로 나누게 됐고요. X2도 4.5부터 7까지 100개의 구간, 그 다음에 7부터 9까지 100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X1, 2, 3을 각각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개에 대한 값들에 대해서 플롯을 각각 3개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입력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고 또 똑같이 입력을 따라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인데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들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명령어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X하고 Y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F1, F2, F3가 있고 그 다음에 X1, X2, X3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점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컴퓨터 창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제가 X하고 Y는 값을 이제 구간 값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X1 같은 경우에는 자, 린스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X의 첫 번째 값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X의 두 번째 값 자, 요 구간에 대해서 린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X1을 선언을 했습니다. X1을 쳐보게 되면은 그래서 100개의 구간으로 3부터 4.5까지 100개의 구간이 나눠지게 되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자, y1은 f1에 x1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요 각각에 대한 함수값이 x1하고 y1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플롯 x1 그 다음에 y1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선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강의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값이 1차, 2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선이 이렇게 3부터 4.5 구간은 자, 이런 직선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x2에 대해서도 같이 선언을 해보도록 하죠. 자, x2를 마찬가지로 1부터 2 구간이 아니고 2부터 3 구간까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y2는 여기 f2 두 번째 함수에다가 x2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y2에 대해서 각각의 점들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롯을 해가지고 f2 x2 y2 자, 해주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별도의 플롯 명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자, 그래프를 이렇게 플롯으로 각각 연결해 주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플롯 x1 y1 자, 엔터를 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플롯 x2, y2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덮어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플롯을 두 개를 한다고 해서 얘가 겹쳐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가 나오고 다음에 플롯을 또 명령을 실행시켰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플롯은 사라지고 새로운 플롯이 덮어 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좀 겹쳐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hold o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창을 닫고요. 자, 플롯 x1, 자, y1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hold on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old on은 이 창을 그래프 창을 다시 덮어쓰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 hold 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플롯 x2, y2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자,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겹쳐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홀드 온을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계속 겹쳐지는 형태로 이전에 있던 그래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홀드 플롯을 세 번째 그래프를 하게 되면은 세 번째 그래프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홀드 온하고 그 다음에 홀드 오프란 명령이 있습니다. 자, 홀드 오프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겹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멈춰라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그래프가 겹쳐져 있으면은 홀드 오프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더 이상 안 겹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홀드 온하고 홀드 오프는 사용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여러 개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래프를 여러 개를 겹치고 싶을 경우가 있지만 그래프를 안 겹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럼 홀드 오프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홀드 온만 하면은 한 그래프에 여러 개의 그래프가 계속 겹쳐지기 때문에 나중엔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홀드 오프 명령을 넣어줘야지 그래프가 겹쳐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홀드 온이라는 명령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프가 세 개가 다 겹쳐진 상태에서는 홀드 오프라는 명령을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 거였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2.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설명 들으면서 다 입력이 됐겠죠. 엔터를 쳐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요 그래프가 색깔이 다 다른 색깔로 세 개의 그래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요 사이하고 요 사이의 점은 어떤 값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스플라인 보관법을 수행해주는 또 별도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3차 스플라인, 4차 스플라인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하기에는 좀 벅찬 수준입니다. 왜? 여기 보게 되면은 3차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4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구간이 여러 개가 있을수록 풀어야 될 연립방정식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만 해도 지금 입력하는 게 어렵겠죠? 자, 3차 스플라인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에서 아니면 옥타브에서 별도의 명령어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명령어의 이름은 뭐냐면은 intrp1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3차 스플라인 보관법을 매트랩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자, x하고 y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x 벡터하고 y 벡터, 그 다음에 각각의 구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관 방법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은 매트랩의 헬프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사용은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x하고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관찰한 지점의 값, x하고 y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4, 요거는 요 3부터 9구간까지를 몇 개의 점으로 나눌 것이냐.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각 구간별이 아니고 여기 구간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intrp1 해가지고 각각의 입력을 하고 맨 오른쪽은 방법이 스플라인 보관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다. 이렇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헬프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보관법에 대해서 명령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아까 입력을 해놨죠. 그 다음에 x4를 린스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개. 그 다음에 y4는 intrp1에 x, y. 그 다음에 x4. 그 다음에 스플라인.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3차 스플라인 보관법을 이용한 값이 y4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롯 해가지고 x4, y4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보관법이 되겠고요. 아까 2차 스플라인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됐지만 여기서는 3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이 2차 함수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것을 두 개를 겹쳐보는 것을 제가 여기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타이틀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타이틀은 여러분들의 학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번을 입력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장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에디터 창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실행이 안 돼요 라고 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에디터 창에다가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요 값이 이렇게 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건 아직 이 에디터에 있는 M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선 여러분들이 명령을 입력을 해도 실행이 안 되죠. 왜? 저장이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이 다 됐으면은 일단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저장하게 되면 이 마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창에서 실제 이 명령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지금 제가 홀드 온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4개를 겹치게 된 거죠. 하나는 2차 스플라인 보관법에 의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연두색이 3차 스플라인 보관법에 의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값을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거는 2차, 어떤 건 3차.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매끄럽게 보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2차 스플라인은 이렇게 좀 튀어나왔죠. 3차 스플라인은 이렇게 좀 매끄럽게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떤 요 두 지점 사이의 값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데이터 값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관법을 취해서 값을 정했을 때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보관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 값이 정답인지 아닌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값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아, 라그랑주 보관법을 사용했으니 이런 값이 나왔다. 아니면은 2차 스플라인 보관법을 사용했더니 요 두 지점의 사이의 값은 어떻게 추정이 됐다. 3차를 했다. 아니면은 앞에서 메트라베인 명령 중에서 다양한 보관법이 있는데 그 보관법을 사용을 했더니 요 값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듣는 사람도 상당히 아, 그렇군요. 하고 납득을 하게 되는 거지. 아, 이런 것 같아서 이렇게 값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공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정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을 사용을 했더니 요 값이 나왔다. 그래서 요 값으로 추정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그 학습 일지를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에 있는 그래프 있죠? 여기는 지금 그래프에 여러분들 학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번을 입력을 해서 캡처를 하셔가지고 활동 일지에다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밑에 소감을 작성하셔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하면 되겠고 이번에는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제출 기간은 기말고사 기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